네, CG부터 띄워주시죠. 네, 조수진입니다. 네, 공수처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처장님, 오늘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을 했네요. 알고 계시죠? 알고 네, 계시죠? 저희 공수처에 고발한 거 말씀하신 예. 거죠? 네. 이 고발 사유가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다. 이렇게 고발이 됐네요. 고발 취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예. 지금 대장동 의혹 언론 보도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횟수가 언론 보도 뭐 대부분 다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서특필되고 있죠? 예. 네. 지금 연일 지금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죠. 자,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고발 사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처장이 결정 내리신 거죠? 예,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정을 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공수처장이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입건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언론에서 이야기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생각이 이렇다고 봐야겠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공수처장님, 네네. 이거 전부 다 기사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건 사유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다.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수처 국민적 관심이 높기 관계자의 때문이다. 발언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조금 내용 자체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가 다 잘못됐나요? 아니요, 잘못됐다기보다 좀 이제 근데 보도를 하다 보면 거두절미하고 와전되는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그럼 공수처장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거는 공수처의 입장을 하고 우리는 봐야 되고 처장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점에 비춰봤을 때 오늘 고발이 된 이재명 경기지사, 이것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겠죠?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오늘 발표되고 접수된 것을 이제 오늘부터 검토를 할 겁니다. 네. 고발 사흘 만에 입건이 되고 강제 수사도 나섰는데 언론에서의 관심이 지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 언론에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공수처가 밝혔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보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정도 공수처장님이 유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 공수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3월에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피의자였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의전을 하고 진술 조서도 없이 티타임을 했습니다. 이때 공수처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장님 기억나시죠? 네. 네. 그렇다면은 처장님이 표방하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구, 모든 사람에게 다 같아야겠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서 바로 입건을 하고 관련자 강제 수사 나서고, 그러니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좀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신중하지 못하셨다, 이런 반성인가요? 아니요, 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팀 이성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의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말씀이죠? 그건 좀 약간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약간 신중하지 못한 겁니까? 신중하지 못했던 많이 신중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객관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례까지 있기 때문에. 열흘 전인 9월 13일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맞지요? 예.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됐네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열흘 전이에요. 입건됐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저희가 곧 이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입건이 안 됐네요. 아까 전주 의원님 여쭤보셨는데요. 어쨌든 기초조사 하는데 그 양 사건에 그 지금 시간이 좀 다르게 자, 걸리고 처장님, 언론 보도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은 국민적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입건 기준은 사건 사무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네, 입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경우 잘 아는데요. 직접 입건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판단이. 중요한 게 그렇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인지, 그 다음에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인지, 처음의 사건은 이제 전현직 검사들 사건으로 저희들이 자,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고, 처장님, 그 다음에 수사권과 처장님,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처장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죠? 정치적 중립이죠. 예. 정치적 중립을 명백하게 위반했지 않습니까? 저희 이거는 수사 대상에 오늘도 필요가 국정원법 없어요. 21조 정치 활동 관여 금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다 어겼어요. 그리고 정치구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뭐라고 합니까? 박지원 제보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열흘이 지났는데 이건 형평성에 비춰봐서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저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가 의혹 보태겠다고 나서면서 과거에 징계 자료를 사진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적을 받자 삭제를 했어요. 이 사건 역시 공수처가 지난 16일 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입건됐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그 고위공직자 범죄 공수처법에 따르면 자, 여기서 처장님, 고위공직자 범죄라 하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이거는요 본인 또는 징계 본인의 자료를 사진으로 유출했어요. 그리고 이 역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또 입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과 가까우면 입건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과연 공수처의 원칙과 기준이 뭔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요. 또 수사 대상도 선택적으로 정한다. 이것이 공수처의 원칙이 아닌가